이걸 돈 들여서 공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좀 이런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네, 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자, 공증이라는 표현을 요새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뭐 이혼하시는 분들도 공증해야겠다.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신 분들도 공증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럼 공증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냐? 아무 데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 법률사무소나 아니면 일반 로펌에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걸 가지고 공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먼저 공증을 할 수 있는 사무소는 일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같이 대전일 때는요, 대전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내지는 공증인가 변호사 이런 식으로 해서 공증인가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검색하시면 공증해주는 사무실이 있어요. 이 공증을 해주는 사무실에서만 공증이 가능한 거지 일반 법률사무소나 일반 로펌에서는 공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실에서만 내가 하고 싶은 공증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 공증인가 법률사무소를 검색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공증하나요? 에 대한 것인데, 사서 인정증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공증, 이렇게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더 쉽게 구분하면요, 공증사무실 갔는데 굉장히 싼 가격에 해줘요. 그러면 사서증서 인정의 가능성이 높아요. 사서증서 인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이 사람이랑 주고받은 계약서가 존재한다라는 내용으로 공증사무실에서 도장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공증사무실은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날, 오늘 기준으로 해서 공증을 해주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날 이런 내용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라는 것만 확인해주는 것일 뿐, 그 내용이 뭐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이게 사서증서 인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좀 이런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나한테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공증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가셨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 공증은 비싸, 그러니까 싼 걸 해야겠다, 사서증서 인증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사서증서 인증을 하시면요, 나중에 재판을 다시 해야 돼요. 비용을 들여서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니 다시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을 해서 승소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한 시기가. 변호사 비용도 별도 들여야 될 테고. 그래서 이제 이때 사용하는 게 공증이에요. 공증에는 강제 집행을 허락한다, 강제 집행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얼마를 갚는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작성되기 때문에 이때는 정해진 날, 공정증서에 작성을 하게 되는 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바로 뭐 부동산이 됐든 뭐 자동차가 됐든 압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서증서 인증과 공증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내용으로 공증을 받기를 원하는지 미리 판단하시고, 공증사무실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바빠서. 그쪽 사무실들은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알아보시고 나한테 맞는 게 사서증서 인증인지 공증인지 미리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협이혼 하시는 분들 내지는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공증을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혼과 공증은 맞지 않아요. 이혼이랑 공증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협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재산분할할 때 어떻게 하죠? 알아서 재산분할 약정서 쓰셔야 돼요. 이건 그냥 2분이 쓰시면 돼요. 이걸 돈 들여서 공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2장을 써서 1장씩 본인이 소지하고 계시고 서명하고 날인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끝나요. 그러면 이 내용이 좀 불확실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제가 앞에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공증사무실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재산분할 약정이 좀 궁금하면 이거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맞아요. 별도 사무실에서. 반대로 내가 이혼소송을 할 거야, 그러면 공증은 아무 의미가 없죠.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이 되었을 때에만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지, 아무리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해서 재산분할에 대한 완벽한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분할 약정은 만일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혼하시는 분들은 이혼과 공증은 맞지 않는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